자, 행동주의 관점의 키워드는 행동주의론은 학습 이론에 기초합니다. 학습 이론에 기초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행동주의는 여러 가지의 조건 형성이 있죠. 고전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 그 다음 사회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파블로프, 조작적 조건 형성은 스키너, 사회학습 이론은 판두라가 되겠습니다. 자,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환경 결정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보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 있고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 그 다음에 모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치료에서는 여러 가지 행동적 기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적응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 방법이 있고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행동적 기법들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 관점의 중심 단어를 써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기출문제 확인 학습이 나와 있고 인본주의 관점이 나왔는데요.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이 나왔어요.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이나 공포를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 위계표를 사용합니다. 공포증, 공포의 동그라미요. 치료에 효과적이고 역조건화의 기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역조건화의 기제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완과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제지 이론의 응용,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응용이 바로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울피에 의해서 개발된 치료 기법인데 이 울피의 대표적인 이론이 상호제지 이론이에요. 상호 억제라고도 하고요.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주로 적용합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이완과 불안, 서로 반대말이죠. 이완 동그라미, 불안 동그라미 이라는 반대의 반응 기제를 활용한 것으로서 역조건화의 기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극, 외부 자극이고 반응은 이완과 공포, 불안 등이 되겠습니다. 등의 관계를 이 반응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 자, 화살표에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게 바로 이제 체계적 둔감화의 지문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안 위계표는 불안 위계 목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완 훈련을 하고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둔감화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법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이불계 이런 식으로 외우라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월피 또는 울피라는 학자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행동치료입니다. 병의 원인보다는 증상, 즉 문제행동의 1차적인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심리치료 방법이 바로 행동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거예요. 정신분석이에요. 자, 행동치료이다. 즉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을 두는 심리치료이며 병의 원인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정신분석치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행동치료라고 하는 것 밑에 두 번째 것도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체계적 둔감화는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정리해 주시고요. 인본주의 관점 들어갑니다. 인본주의 하면은 칼 로저스가 생각나야 됩니다. 인본주의 관점은 긍정적인 인간관에 근거하여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성장지향적인 존재로 봅니다. 긍정적인 인간관의 가로. 부모가 어린아이의 유기체적 욕구나 성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치와 기대에 맞추어 조건적인 수용을 하게 되면 부모의 애정을 얻기 위해 자신이 유기체적 경험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경험과 자기 개념, 경험과 주관적인 경험과 자기 개념의 불일치가 나타나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세 번째, 인본주의적 심리치료자는 동그라미 1,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동그라미 2, 공감적 이해, 동그라미 3, 진솔성,
진솔함입니다. 이거 생각나시죠?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배웠습니다. 내담자의 성장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여 내담자가 왜곡하고 부인해왔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 실현적 성향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 관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입니다. 자, 인본주의 관점은 첫 번째가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지향적이다라고 했고, 이것에 의해서 자기 실현 경향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하면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생각나야 돼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인간 중심 상담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의 상담자의 태도를 아시죠? 첫 번째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우리가 수용적 존중이라고도 한다 했고요. 두 번째가 공감적 이해입니다. 세 번째가 진솔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집단 상담에서도 말씀드렸고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인지적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지,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인지적 입장은 인간을 자신과 세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그 능동적인 존재로 보며 끊어요. 인간이 고통받는 주된 원인은 객관적인 환경 자체보다는 그에 부여하는 의미 때문이라는 가정, 즉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의미를 부여하는 가로 부적응적인 인지적 활동에 기인한다. 가로 닫고요. 쉽게 말할게요. 부정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역기능적인 사고 때문이에요. 왜곡된 생각 때문이에요.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가로 부적응적 인지도식, 역기능적 신념, 인지적 오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가로 닫고요.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치료에서는 뭘 강조할까요? 네, 부적응적 생각을 고쳐야 되겠죠. 인지적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이상행동을 초래하는 부적응적 사고 내용을 포착하여 끊어요. 그러한 사고의 타당성, 현실성, 유용성을 내담자와 함께 다각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사고로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인지 재구조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적 관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인지적 관점. 자, 인지적 관점의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이거겠죠. 부적응적인 사고. 자, 같은 맥락으로 역기능적인 신념, 같은 맥락으로 앨리스가 말한 비합리적 신념, 그 다음에 아론백이 말한 인지적 왜곡, 인지적 오류라고 하죠. 하나만 더요. 부정적 자동적 사고입니다.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관점에서 주로 보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인지, 사고, 신념, 인지, 그 다음에 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생각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도 다 배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들을 포착해야 되겠죠. 사고들을 포착해서 그러한 것들을 바꿔주는 건데요. 자, 인지 재구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지 재구조화가 바로 여기 인지적 관점 인지치료에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만 더요. 부정적인 셀프톡, 자기독백을 긍정적 셀프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생물학적 관점 들어갑니다. 생물학적 입장은 신체적 원인론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모든 정신장애는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종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신체적 원인에 가로쳐 주시면 돼요.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주요한 생물학적 요인으로 가로
유전적 요인, 뇌의 구조적 결함, 신경 전달 물질이나 뇌 분비 계통의 신경화학적 이상 등 가로 닫고요. 호르몬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